거란군이 이미 개경에 도착한 것이냐? 강감찬은 삼규천 전투에서 대패한 거란군이 귀주에 주둔해 있던 고려군의 눈을 피해 달려간 곳이 개경이란 것을 간파하자마자 군대를 이끌고 개경 쪽을 향해 달려가면서도 소배합이 자신과의 전면전을 피하고 개경부터 함락시키고자 한 것을 믿을 수가 없었죠. 물론 과거 거란이 발해를 함락시킬 때 일부러 요동 방어선을 우회해 가서 지금처럼 발해의 중심부를 공격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강감찬이 알고 있는 소배합이라면 어차피 고려군이 귀주에서 버티고 있는 한 거란이 개경부터 먼저 함락시킨다 하여도 돌아올 때 압록강을 넘어가는 퇴로를 확보하지 못해 결국 고려군과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고 그때 오히려 동북면 군사들까지 가세하게 되면서 거란족들이 북방에서 모두 괴멸당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강감찬은 소배합의 선택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으면서도 어쩌면 이런 멍청한 소배합의 선택 때문에 오히려 아주 쉽게 거란을 괴멸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생각하게 되었죠. 개경이 함락될까봐 걱정하는 강민첨에게 강감찬이 담담하면서도 비장한 목소리로 말하길 부원수, 물론 그럴 가능성도 아예 없진 않네.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이건 소배합의 실수네. 아마도 소배합은 과거 개경성에 와봤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고려의 개경성이 함락되기 쉬운 성이라 착각하고 있는 듯하네. 물론 그때만 해도 우리 개경의 성은 아무 대비도 하지 않은 평해성이었기에 거란군이 얼마든지 사다리를 놓아 위쪽으로 군사들을 올려보내기만 하면 쉽게 점령당할 수 있는 성이었네. 아마도 소배합은 지금도 우리의 개경성을 그 정도 수준의 성이라고 생각할 테고 우리가 새로 축조한 나성 또한 그 정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개경으로의 진격을 결심했을 것 같기도 하네. 하지만 자네도 보았지 않았는가? 우리 고려의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어 쌓은 나성은 그 규모가 기존의 성과는 비교도 되지 않으니 소배합은 개경 근처에 도착하자마자 나성을 보고 앞불싸 자기가 오판했다는 것을 알고 이도저도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걸세. 강감찬은 소배합이 뜬금없는 결정을 내린 데는 직접 자기 눈으로 개경의 변한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에 개경성이 쉽게 함락되지 않을 것이고 뒤늦게 고려군에게 추격을 당하며 사지에 몰릴 수도 있을 거라는 자신감의 참모습을 보였습니다. 강감찬이 폐하의 안위를 걱정하면서도 반드시 현종과 고려를 구해낼 수 있다고 자신감에 차서 군사들에게 용기를 주자 강민첨을 비롯한 고려군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하였고 거란을 추격하는 속도 또한 점점 더 빨라지니 이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벌어지는 것과 같았죠. 다만 거란군의 군사가 대부분 기병이고 고려의 군사가 대부분 보병이었기에 고려의 군사를 모두 이끌고 추격하면 거란의 속도를 따라 잡을 수가 없었기에 강감찬은 특단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부원수 강민첨은 기병을 이끌고 거란군들을 먼저 추격하도록 하라. 네, 알겠습니다. 상원수. 그렇게 대부분이 보병이었던 고려군은 뒤쪽 귀주에 주둔을 시키기로 하고 대신 강민첨이 속도가 빠른 기병들을 이끌고 거란군의 뒤를 바짝 쫓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강민첨과 고려군 또한 빨리 달렸지만 거란군의 속도를 따라잡기 쉽지 않았던 게 거란군의 부대 중에는 야율융서가 친히 내어준 천운군과 우피실군의 병사들이 상당수였고 특히 우피실군은 황제군 5위의 하나로 무려 6만 병력을 보유한 정예군이었죠. 허구한 날 거친 들판을 달리면서 일상을 살아가는 게 훈련의 일종이었던 천운군과 우피실군의 속도를 따라잡는 건 이성적인 사고로 봤을 때 불가능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강민첨과 고려군들이 거의 바짝 추격하여 거란군들을 위협하였다고 나와 있으니 어쩌면 강민첨과 고려군들은 현종과 고려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뛰어난 정신력을 발휘하여 허구한 날 말 타고 뛰어다니는 게 일이었던 거란의 우피실군과 천운군에 비해서도 손색 없는 기병 실력을 선보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뒤로는 강민첨, 김종현의 부대가 바짝 쫓았다면 앞에서는 현종이 거란을 완벽히 이길 준비를 하고 거란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원정왕후만큼은 아니었지만 고려 황실과 현종의 안위를 걱정하는 원성왕후가 우려스러운 표정으로 현종을 보며 괜찮으시겠냐고 묻자 현종이 늠름하게 답하길 황후는 아무런 걱정을 하지 마시오. 과거 거란이 고려를 침략하였을 때는 나 또한 황제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정말 아무것도 준비할 수가 없었소. 설사 그 짧은 식견으로 준비하고 싶었다 해도 고려의 실권은 강조가 잡고 있었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지. 그저 이 개경성 안에 머물면서 실권을 갖고 있는 강조가 승리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오. 심지어 강조가 고려의 30만 대군을 데리고도 전쟁에서 지고 말았다는 소식을 듣고도 나는 그저 이 개경성 안에서 죽기만을 각오하며 눈물만 흘릴 뿐이었소. 허나 나는 이제 그때의 못난 황제가 아니오. 나에게는 이제 이 황제 하나를 믿고
자신의 본거지를 모두 불태운 채 아내와 자식, 형제, 부모의 손을 잡고 이 개경성 안으로 들어와 전쟁에 임하는 고맙고 믿음직스런 백성들이 생겼소. 지난 2차 전쟁에서는 강조의 패전 소식을 듣고 항복을 하든지 도망을 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지가 없었지만 이제는 항복도 도망도 아니여 완벽한 승리만을 준비했을 뿐이라오. 현종은 진심으로 고려와 자신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확신했고 현종의 이 자신감은 아내인 원성왕후에게도 완벽하게 전달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음이 한결 편안해진 원성왕후는 잠들어 있는 아들의 얼굴을 한 번 더 살포시 쓰다듬어주며 남편 현종과 고려의 승리를 기원했죠. 현종은 단순히 말로만 원성을 설득한 게 아니라 몸소 개경을 거란군으로부터 방비하기 위해 눈썹이 휘날리게 바삐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어요. 방어를 위한 작계를 완비하기 위하여 잠도 자지 않고 성과 구석구석까지 직접 돌아다니면서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병사들과 백성들에게 당부하였어요. 개경의 성문을 지금보다 2배로 두껍게 만들라. 그리고 성벽에 구멍은 없는지 끊임없이 살피고 보강하도록 하여라. 또한 송악산의 틈을 알고 거란군들이 미꾸라지처럼 파고들지 못하도록 산속의 복병을 매복시켜 놓도록 하고 산성 또한 철통같이 엄호하도록 하라. 한 번도 직접 전장에 참여한 적은 없었지만 마치 전장의 총사령관이라도 된 것처럼 진두지휘하는 현종의 모습은 늠름하였고 이런 현종을 백성들 또한 존경의 눈빛으로 우러러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황제가 도망을 치지 않고 백성들과 함께 수도에서 항전하는 것만으로도 신뢰가 가는데 궁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궁과 성 내부를 직접 돌아다니면서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니 백성들 또한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폐하, 저희 또한 할 일을 주시옵소서. 돌멩이라도 들어서 거란군을 죽이겠사옵니다. 그렇게 거란의 침입 때문에 두려움에 떨던 기존 고려 백성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내 한몸 희생하여 고려를 구해내겠다는 일념으로 똘똘 뭉친 고려 백성들을 보며 현종은 더욱 힘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개경 근처에 도착한 소배압은 개경성 주위를 탐문하러 보냈던 척후병들이 돌아와서 전한 소식을 듣고 기가 막혀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뭐라?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것이냐? 거짓을 고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하렸다. 도통 소신 사실만을 전할 뿐이옵니다. 개경성은 과거와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그 성문이며 성곽이 완벽히 보강되어 있었고 송악산을 넘는 것 또한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또한 개경의 마을에는 주민 하나 보이지 않고 집들은 모두 불에 타버렸을 뿐 아니라 쌀 한 톨 고기 한 점 찾을 수 없을 만큼 식량 또한 모두 털어가버렸습니다. 이번만은 고려를 정복할 수 있을 거라 믿었던 소배압은 갑자기 현기증이 도는 것 같아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게다가 거란군 병사 하나가 헐레벌떡 들어와 전하는 소식이라고는 고려의 군사들이 쉴 새 없이 사방에서 틈틈이 공격해와서 거란군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강민첨은 자신이 이끄는 부대원 중에서 특히 날쌔고 빠른 자들을 선별하여 거란군의 머리와 허리 꼬리 부분을 부분적으로 공격하게 만들어서 거란군의 혼을 쏙 빼놓는 작전을 사용하였죠. 이에 진퇴양난에 빠진 소배압은 꾀를 내어 수하 장수인 야유로덕에게 말했습니다. 야유로덕, 내가 개경성으로 가도록 하라. 개경의 통덕문으로 가서 고려의 수비병들에게 우리가 철수한다고 이르도록 하라.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움직임까지 살피고 돌아오거라. 소배압은 갑자기 철수 이야기를 꺼내었고 수하 장수들은 어찌 이리 쉽게 도망가냐며 소배압의 철수를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소배압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말하길. 지금 철수를 하려는 게 아니다. 철수를 하는 척 연기를 하여서 현종이 방심하게 만든 후에 고려군이 허술해진 틈을 타서 성문을 몰래 열고 쳐들어갈 것이다. 그러니 성문을 열 병사 300명을 준비하고 나머지 병사들에게도 출정을 준비하라 일러라. 예, 도통. 알겠사옵니다. 소배압은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느니 거짓말을 해서라도 고려군을 방심하게 만들고 기습 작전을 펼칠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소배압의 얕은 수에 넘어갈 현종이 아니었고 거란군이 퇴각한다는 이야기를 거란의 병사가 굳이 찾아와서 하고 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되려 방어를 더 강화해 성문의 수비병을 2배로 두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거란이 보낸 300명의 척후병들은 고려 개경성의 성문을 열기는커녕 그 자리에서 몰살을 당하고 말았고 회심의 마지막 작전마저 실패로 돌아간 소배압은 그만 전의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강동 육주와 서경을 정복하지도 않고 개경 먼저 쳐들어온 바람에 고려 국토 깊숙이에서 보급선마저 끊기고 당장 굶어 죽게 생겨버린 거란군은 청야 전술을 택한 현종의 단호함에 무릎 꿇고 그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고립되었다가 개경을 포기하고 퇴각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거란군이 물러갔다는 소식을 들은 개경성 안의 백성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려가 거란을 물리쳤다. 우리가 승리했다.
고려의 백성 모두가 승리하였다. 황제 폐하 만세, 고려의 백성 만세. 고려의 백성들은 현종을 향해 절을 했고 현종 또한 양볼에 흘러내리는 뜨거운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죠. 한편 강민첨과 강감찬에게는 이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죠. 부원수 강민첨은 흡사 양몰이를 하는 것처럼 고려군을 우회하여 퇴각하는 거란군을 연주, 위주로 쫓아가며 계속 사살하였고 거란의 최정예 군사인 우피실군 또한 체면을 버린 채 강민첨과 고려군을 피해서 도망가느라 정신없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거란군은 압록강 이북으로 후퇴하고자 결국 귀주를 지나쳐갈 수밖에 없었고 이곳에서 역사적인 대패를 하게 됩니다. 고려군이 거란군에게 완벽한 승리를 거둘 귀주대첩의 생생한 장면이 펼쳐질 고려거란 전쟁 최종회가 정말 기대되네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